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직 모델에 대한 민필드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원 이직 모델의 정확한 수학적인 해를 다 구했었죠. 그 내용을 좀 상기시켜 드리면 우리가 이제 1차원 이직 모델의 경우에는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었어요. 그 정확한 해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이해했냐면, 여기서 이제 1차원 이직 모델은 온도가 유한할 때에는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를 이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아규먼트로 1차원에서는 이 도메인월 엑스테이션이 생기는 것이 항상 연력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오더링이 생길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이용한 좀 더 어드밴스 계산을 통해서 코릴레이션 랭스를 온도의 함수로 계산을 해봤고, 얘가 항상 지금 무한대가 아니라서 따라서 이제 전체 스핀이 한 방향으로 얼라인 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차원의 경우에는 스핀들이 아무리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강자성 성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아이직 모델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스핀들이 이제 한 줄로 늘어선 것이 아니라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 스핀들이 있고, 각각의 스핀들이 이제 페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자기 주위와 이렇게 하고 있겠고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여기 스핀이 I 번째 스핀이 여기 있는데, I 번째 스핀이 자기의 동서남북 이렇게 네 개의 이웃한 스핀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렸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스핀하고도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거리의 함수로 조금 그 불리한 상호작용의 세기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대각선 방향의 상호작용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이 모형의 결과적인 성질에는 아무런 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이런 이제 사각격자 형태로 늘어서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2차원에서는 그걸 우리가 사각격자라고 부르고, 3차원에서는 걔네들이 이제 정육면체를 이루면서 쭉 배열이 되어 있겠죠, 스핀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뭐 4차원 개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D차원에서, 그림은 지금 2차원이지만 D차원에서의 하이퍼 큐브라고 불러요. 큐브. 근데 뭐 이 말이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2차원 아니면 3차원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모형은 이렇게 레티스에 스핀들이 늘어서 있고, 최인접하는 스핀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강자성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차원과는 달리 2차원 이상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갖는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민필드 이론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민필드 이론에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무슨 제가 우선 소개해드릴 거는 반데어발스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이제 이론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계산해요. 파티션 펑션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덧셈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스핀들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스테이트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2의 n승번만큼 덧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에너지. 자, 이 덧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덧셈을 하는데, 자, 이 덧셈을 내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모든 스핀들을 2의 n승번을 다 더할 텐데, 그 걔네들을 내가 이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으로 걔네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자, 모든 스핀들이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si들의 합이에요. 이걸 이제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이 마이너스 n이 된다는 것은 모든 스핀들이 마이너스 1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이 마이너스 n에서 하나가 더 뒤집어지면 그런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n개가 있겠죠. n개 중에서 한 개가 뒤집힌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전체 2의 n승계의 컨피그레이션을 마그네티제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제 우리 전체 시스템의 컨피그레이션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그런 공간을 페이지 스페이스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이 안에 이제 점이 2의 n승계가 찍혀 있는데 내가 이 페이지 스페이스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대문자 m으로. 여긴 대문자 m이 3, 여긴 대문자 m이 5, 여긴 7,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m 값을 고정을 해놨으면 그럼 이제 내가 그 주어진 m 값에서 그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프라임을 붙일게요. 프라임은 그 모든 스핀의 컨피그레이션 2의 n승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m 값을 갖는 요 안에 있는 찍힌 점, 그 상태들에 대해서만 썸메이션 한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거 계산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이런 거 소개해드린 거는 내가 이제 이 파티션 펑션을 어떻게, 혹은 이제 프리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내가 얘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즉 대문자 m이 먼저 고정된 상태에서 파티션 펑션을 먼저 계산하자. 근사적으로. 자, 이게 반데어발스 이론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데어발스에서는 주어진 부피에서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대문자 v를 이제 변수로 놓고요.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v 대신 부피 대신에 마그네티제이션의 함수로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할 거는 내가 요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프리 에너지인데 온도,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의 함수로. 자, 그럼 이제 프리 에너지는 그 마그네티제이션을 갖는 그 상태의 평균 에너지, 그 다음에 빼기 온도, 그때의 엔트로피,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뭐 편의상 입자 하나당 그러면 여기 내가 이제 입자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래서 이제 프리 에너지 덴서티를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 값을 이제 소문자하고 이걸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는데 엔트로피는 쉬워요. 엔트로피. 제일 처음에 이제 엔트로피는 자,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 그 걔네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걔네들의 로그를 취한 게 바로 엔트로피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상태라는 건 뭐예요?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전체 스핀이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그네티제이션이 m이 되는 그런 컨피그레이션의 개수를 따지시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그 경우의 수를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전체 스핀이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업인 스핀의 개수,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다운인 스핀의 개수를 n 플러스 n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합은 n이 되겠죠. 전체 스핀의 개수는 n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은 어떻게 돼요? 업이면 1씩 더해지고 다운이면 1씩 빼지니까 마그네티제이션도 내가 업인 상태의 개수, 업인 상태에 있는 스핀의 개수, 다운인 상태에 있는 스핀의 개수, 그것에 차를 해주면 이게 바로 m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자, 마그네티제이션이 m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스핀 중에서 업인 상태에 있는 그런 스핀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2의 n 더하기 m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혹은 내가 이제 n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내가 이제 1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 스핀 중에서 요것만큼이 스핀업을 향하고 있으면 그럼 마그네티제이션이 내가 원하는 그 값이 나오는 거죠. 대문자 m. 따라서 이 엔트로피는 뭐예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kb 로그 그러한 경우의 수잖아요. 자, 그 경우의 수는 전체 스핀이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업인 스핀의 개수 요것만큼 뽑아내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는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얘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플러스의 팩토리얼이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 2분의 n 1 더하기 m 팩토리얼, 그 다음에 전체에서 n 플러스를 뺀 거, 걔는 2분의 n 1 마이너스 m 요것의 이제 팩토리얼.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아무 근사가 없는 거죠.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셌어요. 민필드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 팩토리얼을 그냥 다루기 어려우니까 저 팩토리얼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학적인 형태로 이제 바꿀 텐데 이제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스털링 포뮬라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스털링 포뮬라 잘 기억하고 계시죠? 수리물리 때 배우셨죠? 자, 스털링 포뮬러는 이제 어떤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다? x의 팩토리얼을 루트 2파이 x의 익스포넨셜 x 로그 x 빼기 x, 이게 이제 스털링 포뮬러였어요. 어심토틱 시리즈였고 n이 충분히 크면 굉장히 좋은 근사였었죠. 자, 이제 이 근사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근사를 사용해 보면 이제 이 스털링 포뮬러로부터 자, 얘는 KB 있고, 자, 스털링 포뮬러를 지금 세 군데 사용할 수 있죠. 여기 n 팩토리얼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세 개를 한번 다 써볼게요. 자, 이제 일단 n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거는 로그 2파이 n.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해야 돼요. 그럼 얘는 n 로그 n 빼기 n. 자, 이게 이제 분자에 있는 것이고요. 번호를 쓸까요? 1번에 대한 스털링 포뮬러고, 자, 2번에 대한 스털링 포뮬러를 적어주면 2번에 대한 스털링 포뮬러는 분모에 있으니까 빼기 루트 로그 루트, 자, 2파이 n이니까 파이 n 1 더하기 m 더하기 2분의 n 1 더하기 m 로그,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2분의 n 1 더하기 m. 자, 요것이 두 번째 항에 대한 스털링 익스펜션이고, 자, 세 번째 항은 여기 m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m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쓸 수 있겠죠. 아이고, 이 부호가 틀렸네요. 마이너스죠.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항에 대한 스털링 포뮬라예요. 전체 괄호 닫고. 자, 이제 요 항이 9개나 돼서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우리가 상쇄되는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얘하고 여기 로그 n에 해당되는 것이 다 상쇄돼요. 자, 로그 n을 뽑아내주면 그 앞에는 이제 2분의 n 1 더하기 m, 그 다음에 2분의 n 1 빼기 m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하면 그냥 제가 파란색 빗금으로 친 거랑 다 이제 상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도 다 날아가요. 얘네들도 다 날아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내가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했는데 내가 엔트로피 덴서티를 쓸게. 엔트로피 덴서티. 얘는 이제 입자 하나당 엔트로피예요. 그걸 계산해 보면 물론 KB가 앞에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요 파트들이 있는데 요 파트는 보시면 기껏해야 로그의 루트 n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n으로 나눠줬으니까 그럼 이제 n이 굉장히 큰 수니까 얘는 이제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덴서티를 할 때는 이제 0이 기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걔를 날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만 모아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m 로그 1 더하기 m 빼기 이것이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이 m일 때의 엔트로피 덴서티에 해당돼요. 자, 이런 스털링 포뮬러를 이제 이용해서 간단히 유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유도를 잘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류의 계산이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n 굉장히 큰 숫자에서 몇 개를 뽑아냈는데 그 뽑아낼 때 그 비율을 내가 q라고 비율을 알파라고 해볼까요? 알파 n. 자, 전체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있는데 그 아보가드로 개수 중에서 알파만큼의 비율로 뽑아내는 경우의 수의 로그는 무엇이 되느냐? 로그가 무엇이 되느냐? 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로그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로그 1 빼기 알파. 칸이 너무 좋아서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여기다 쓸게요. 자, 정리를 하면 굉장히 큰 수에서 알파만큼의 비율로 뽑아낸 그런 그 경우의 수의 로그를 취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로그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로그 1 빼기 알파가 된다. 자, 요거를 마치 이제 공식처럼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편해요. 지금 계산에서는 알파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m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쓴 것이 이제 이게 알파 마이너스 알파 로그 알파고 그다음에 빼기 여기가 1 빼기 알파 1 빼기 알파. 자, 혹시 여러분 이제 열미 통계물리 1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시는 친구가 있으면 여기 빨간색 선 안에 있는 게 쉐넌 엔트로피라는 이제 정보를 다룰 때 정보 엔트로피를 설명드릴 때 썼던 그 표현식이구나. 이제 그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엔트로피는 계산했어요. 그럼 이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야겠죠. 자, 평균 에너지가 문제인데 이 평균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그냥 구할 수가 없고 근사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평균 에너지. 자, 평균 에너지는 이제 U의 평균, U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의 평균 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에너지가 아까 뭐였냐면, 마이너스 J의 I, J, S, I, S, J, 빼기 B, S, I,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이것의 평균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의 평균값인데 무엇인가를 더해서 평균을 취하는 거나 아니면 그걸 걔네들 각각을 평균을 내서 하는 거나 이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뒤에 항은 보니까 뒤에 항은 저게 그냥 마이너스 BM이네요. 자, 내가 어디서 평균을 내기로 했냐면 그 마그네티제이션이 M인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평균을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I에 대한 썸메이션이 그냥 대문자 M인 거죠. 근데 이제 앞에 거는 자 봅시다. 마이너스 J 썸메이션 IJ
SI, SJ. 자, 이제 이런 걸 계산하는 거네요.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우리가 1차원 아이징 모델에서 한번 봤었죠? 이런 게 뭐냐면, 코릴레이션 펑션이죠. 두 스핀 SI와 SJ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는 건데, 이 코릴레이션 펑션은 일반적으로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민필드 근사를 쓸 건데, 자, 민필드 근사를 쓰기 전에 요 앞에 이제 시그마 기호를 먼저 해결할 거예요. 다시 여기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저 썸메이션이란 건 뭐냐면 이 상호작용하는 요 본드 이 양옆에 있는 스핀의 곱의 평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평균, 이런 것들의 평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런 모든 상호작용하는 이런 짝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이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고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본드를 공유하는 두 스핀의 곱의 평균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이 본드를 공유하는 이 본드 에너지,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곳을 다른 것에 비해서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가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따라서 저 썸메이션은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J 곱하기 저기 썸메이션 해지는 그 본드의 개수가 여기 몇 개가 들어갔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SI, SJ 이렇게 되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상호작용하는 짝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상호작용하는 짝의 개수. 자, 2차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짝이 몇 개가죠? 각 스핀이 2차원에는 누구랑 몇 개랑 상호작용을 해요? 2차원에서는 각 스핀이 동서남북 4개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전체 상호작용하는 짝의 개수는 전체 스핀의 개수, 그 다음에 나의 짝의 개수. 나의 짝의 개수는 이제 2차원에서는 4지만 3차원에서는 6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를 이제 보통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해서 그냥 뭐 Z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더블 카운트가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내가 요 본드를 계산할 때 이 본드는 얘한테서도 한번 카운트되고 얘한테서도 한번 카운트 되잖아요. 더블 카운트. 그래서 그 더블 카운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를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도 아무런 근사가 없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민필드 근사를 할 건데, 민필드 근사는 뭐냐면, 자,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이 SI와 SJ의 곱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건데, 민필드 근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곱하기의 평균값을 우리가 상관관계를 무시한다라고 했죠. 상관관계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얘를 평균의 곱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곱하기의 평균하고 평균의 곱은 원래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데 민필드 근사에서는 이 둘을 같이 놓는다. 민필드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게 가장 단순한 그런 민필드예요. 이게 가장 단순한 근사예요. 자, 그럼 특정한 스핀의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특정한 스핀의 평균값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이제 따지고 있는 이게 전체 스핀을 다 따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공간 안에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이 M인 그런 걸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스핀 하나의 평균값은, 자, 이렇게 써볼까요? 전체 스핀들의 썸메이션의 평균값은 얼마예요? 얘는 그냥 M이죠. 자, 그런데 여기선 각각의 스핀의 평균값이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다 똑같으니까 이제 요 하나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하나의 값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라지 m 나누기 라지 n 해서 이게 그냥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m 제곱이 되는 거죠. 민필드 근사에서는 자, 코릴레이션 펑션을 이제 두 개로 쪼개는 게 민필드 근사하고, 그 다음에 스핀 하나의 평균값은 전체 스핀의 평균값은 대문자 m이니까 하나의 평균값은 그냥 그 대문자 n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게 바로 소문자 m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필드 이론에 따르면 이제 평균 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zj n m 제곱 빼기 b n m 이제 이렇게 되겠죠.